경우의 수란 말 그대로 경우를 이렇게 세는 거거든요. 세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답은 전부 다 자연수입니다. 세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개념을 장착하면 도움이 되냐면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엄밀하게 따지면 다들 사실 같아 보인다면 하나로 세는 거죠. 그래서 동전을 2개 던졌다고 합시다. 동전 하나에 대해서 경우의 수는 뭐 앞면 아니면 뒷면에서 2가지가 발생하겠죠. 네. 그럼 동전 2개 던졌다고 한다면 네. 뭐 경우의 수가 2개씩 2번이니까 1 곱하기 2에서 4개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럼 완벽히 서로 같은 동전을 던졌다면 그러면 앞뒤 뒤앞이 구분이 안 되겠죠. 네. 이런 경우의 경우의 수는 그냥 하나로 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을 이제 배제시키기 위해서 늘 서로 다른 동전 2개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런 거고 이제 그걸 세는 방법은 일단은 정말 하나하나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노가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영도라고 합니다. 예, 가지치기식으로 이렇게 세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세는 게 아니고 세는 것도 합리적인 순서를 지키면은 뭔가 빼먹지 않은지를 확인하면서 그리고 다 세는지도 확인하면서 셀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뭇가지 숫자, 형태, 형자, 그림 도자, 나뭇가지 형태의 세는 방식입니다. 그리고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게 다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 다 저걸로 끝난다. 결국 저게 다라면 근데 이제 이 단원의 특징이 유형별로 다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아주 특정 상황들을 이제 풀어내는 경험도 쌓긴 쌓으셔야 되지만 근데 사실은 말만 다르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사에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예요. 근데 숫자 카드 10개 깔아놓고 이제 뭐 숫자 카드를 뽑는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10면체의 주사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 동전 하나를 던진다면 맞으면 2면체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숫자 카드 2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는 통합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얘기를 아주 기본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발전시키면 금방 어려워지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일단은 네, 그 위도시 2개 있다고 합시다. 옷 입는 걸로 해보죠. 그 다음에 바지가 3개 있다고 합시다. 바지가 하나가 불량이네. 네. 이걸 이제 옷을 코디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렇게 코디해서 입는 방법을 하면 당연히 2 곱하기 3입니다.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고역칙을 쓰게 되죠. 네, 왜 곱하기일까를 엄밀하게 한 번쯤 생각해 보자고요. 이걸 한 번씩 잘 납득시켜 두면은 언젠가 헷갈리는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예. 더해야 되지? 곱해야 되지? 이게 헷갈리는 상황을 도와주겠죠. 그건 주로 이렇게 설명하는 편입니다. 위도스 있는 경우 케이스가 2가지로 나뉘게 되죠. 각각에 대해서 바지를 고르는 경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이야. 이런 식으로 네, 설명을 하죠. 이제 이해가 쉽죠? 말 그대로 곱하기 한 것은 그거 횟수만큼 더하기 이런 거니까 예. 3개씩 2번 더해진다라든가 뭐 등등 뭐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바지만 있는 게 아니고 치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치마까지 한번 등장시켜 봅시다. X치마, Y치마까지 한다면 이런 식으로 코디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 방금 합의법칙을 썼어요. 이게 이제 곱하기와 더하기의 기본적인 분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자, 더하기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네, 이것 또는 저것,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곱하기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거. 네. 치마 바지 동시에 입을 수는 없겠지만 위도과 아래옷은 동시에 입어야겠죠. 그래서 동시성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성이 없는 거,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거, 이건 동시에 되는 거. 그리고
그게 늘 연속과 같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이해해서. 네. 동시에 입을 수도 있고 연속적으로 입을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네. 자,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나 하나 던지고 집어서 한 번 더 던지다. 똑같습니다. 또는 동시에 던진다 한들 미묘하게 떨어지는 그 순간이 다르다면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어쨌든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경우의 수를 풀다 보면 보통 문제가 좀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를 나눠서 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준이가 수학 가방을 가져오고 모의고사 5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풀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민준이가 수학 가방을 가지고 오지 않고 모의고사 몇 문제를 풀어서 뭐 맞출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어쨌든 그 두 개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 구해서 더해야겠죠. 예, 이렇게 그런 식으로 경우 나눌 때 종종 사용하곤 하죠. 합의 법칙을. 뭐 그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이런 것이 잘 보이는 게 이제 경로 문제입니다. 네, A에서 B로 가는데 뭐 걸어가는 게 두 가지고 버스 타고 가는 게 세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합의 법칙을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C까지 가는데 그때는 이제 버스 타고 가는 게 한 가지,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두 가지라고 한다면은 역시 B에서 C는 합의 법칙을 쓰지만 A에서 B에서 C 가는 것은 곱의 법칙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을 다 정리하고 이따가 다 합쳐놓으려고. 네,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은 다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이제 몇 가지 특정 유형을 배웁니다. 뭐 당연히 주사위 동전이 있고요. 또는 뭐 색칠하기라든가 아니면은 최단 경로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불하는 금액 방법 이런 식의 문제들을 하게 돼요. 이제 따로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크게 경우의 수는 어떤 배열하는 문제로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때 배열을 신경 쓰는 것과 신경 쓰지 않는 것. 예, 그렇게 해서 순열과 조합입니다. 순서에는 배열,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순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각 공식도 있죠. MPR, SCR 이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일렬로 3명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맨 앞에는 3명 중 1명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 빼고 2명 중 1명 와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네 3팩토리얼로 답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팩토리얼. 팩토는 그냥 뭐 인수분해에서 나오고 소인수분해에서 나오는 그 인수를 얘기하는 거고 인수라는 것은 곱해지는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숫자 곱하고 된 그런 수학 기호인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이해해봅시다. A, B, C, D를 배열한다면 당연히 3팩토리얼입니다. 그죠? 근데 A, C, D를 배열해봅시다. 그리고 그거는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다 다른 경우를 기준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럼 이제 여기서 A, B가 뒤바뀌었던 게 여기서 구분이 안 되겠죠. A일 테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뭐 한 가지 한 번만 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두 개가 한 번만 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맞아 여기는 절반만 세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세면 되는 거니까. 두 가지가 한 가지니까. 자, 이번에는 A, D를 봅시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세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일단 4팩토리얼을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걸 기반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순서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얘의 순서를 없애주면 돼요. 이게 뒤바뀌는 게 나열하면 6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죠? 3팩토리얼이니까. 그 6가지가 한 번 세줘야 되는 거니까 6분의 1만큼 세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시면 되는 거야. 당연히 얘는 2팩토리였던 거죠. 사실은. 이게 바로 수열에서 조합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를 잘 이해하시면은
네,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얘가 제목이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수열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수열로 선생님은 늘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의 수는 저는 대표적인 문제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거든요. successful과 large. 네. 자, successful 보시면 알파벳이 10개입니다. 네. 이걸 배열을 할 거예요.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그걸 세볼 겁니다. 네. 물론 일일이 세는 방법이 늘 존재하는데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서 네, 좀 이제 계산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그죠? 10팩토리얼 그걸로 시작하는 거야. 다 다르다면 이럴 거야. 그런데 보안이 어떻게 눈에 띄어요? CCS. 예, CC, SSS, 그렇죠. U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CC 때문에 2팩 순서를 없애셔야 되는 거니까 SSS 때문에 3팩, UU 때문에 2팩 이걸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팩토리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순서 제조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숫자를 연달아서 곱하는 것만으로도 순서가 발생한다는 게. 근데 걔를 나누기로 사용하면 순서 제거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딱 이런 느낌. 그래서 얘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순열에서 순서 없앤 거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얘 정의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그 경우의 수 정의는 늘 서로 다른 시작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배열하는 경우의 수. 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얘가 먼저예요. r개를 뽑아서 그 다음에 배열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배움의 수준은 여기서 돼. 왜냐면 식이 그냥 얘는 곱하기 나열하면 얘가 바로 답이 나와. 얘는 굳이 나누기까지 해야지 결과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 경우의 수 문제 풀 때도 배열하는 문제 풀 때도 기본적으로 일단 순서 있게 생각을 해. 먼저 깔아놓고 그래서 순서를 지우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수열 조합 순서로. 알겠죠? 그렇습니다. 자, 라지는 뭐냐? 라지에서 여기서 이 자음 있잖아요. 자음. 자음 3개가 알파벳 순서로 배치가 되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G가 맨 처음이겠죠? 나 L이 있고 R이 있을 겁니다. A하고 E는 뭐 아무렇게 써도 되고 EA 이렇게 써도 돼요. 겔라 네 이렇게 뭐 이런 게 있겠죠. 예? 자 그렇다면 얘를 마구 배열한 건 당연히 또 오펙트럴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음 고정이에요. 순서가. 그렇다면 이걸 마구 배열하는 경우로 비교를 하자면 이게 뒤바뀐 것이 다 사라집니다. 자 그걸 제가 이 ABC로 두자면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이렇게 6개가 다 나가잖아요. 그죠? successful은 이 6개가 다 똑같이 이거였던 거야. 6개가 하나여서 6분의 1을 했다면 저 라지 문제는 이 6개 중 5개가 안 돼. 6개 중 하나만 살아남아. 그래서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6분의 1과 똑같은데 결론은 5팩 나누기 3팩이에요. 그래서 근데 미묘한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잘 받아들여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뭐 successful은 중복돼서 순서를 없애는 거고요. 뭐 large는 빼지는 게 있어서 예 순서를 없애는 거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는 얘는 같아서 구분이 안 돼서 순서가 없어지는 거, 순서가 필요가 없는 거고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순서가 필요 없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또 기본적인 브리핑은 끝난 것 같아요. 네.
뭐 팩토리얼과 이것의 차이는 이거예요. 3명을 뽑아서 그냥 3명을 배우면 이렇게 되는 건데 3명이 있을 때 3명을 배우면 그냥 이건데 10명이 있는데 3명을 뽑아서 배우면 그냥 10부터 시작할 뿐이야. 예, 그냥 팩토리얼과 NPR은 그냥 이 정도 차이일 뿐입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네. 저기 S가 4개이면 4팩 당연하죠. 수만큼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것도 다 곱해진 거. 네, 다 곱해진 거고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저 모든 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이론상 경우의 수는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어내시면 전부 다 정답이 됩니다. 뭐 그게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마음껏 틀리신 다음에 자기의 오류를 찾아내시고 공부하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풀었는데 답보다 적게 나왔어. 그럼 넌 중복을 범한 걸까? 뭘 빼먹은 걸까? 뭘 빼먹었기 때문에 적게 나온 거야. 근데 내가 답이 많게 나왔어. 그 얘기는 중복해서 여러 번 세버렸다는 거야. 어떤 것을.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기 오류에서 배우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부 유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사위는 그냥 그 특정 상황을 세돌려고요. 네.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부터 시작을 해보죠. 뭐 맨날 하는 설명이지만 주사위는 두 눈의 합과 두 눈의 차를 물어보는 편이고요. 네. 뭐 하나나 3개는 잘 안 물어보니까 여기서 하시면 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되냐면 최소차, 최대치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합은 최소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최대? 12. 예, 1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로 전부 다 하나씩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2, 3, 4, 5, 7, 8, 9, 10, 11, 12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차는 최소 얼마 나올까요? 예, 최대 5.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경우의 수를 세봅시다. 경우의 수는 자 더해서 1인 경우는 1. 네, 한 가지겠죠. 1, 1. 그 다음에 6, 6. 네, 얘는 2. 1, 2, 2, 1 해서 두 가지 나오죠. 그죠? 네. 5, 6, 6에서 두 가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쌓아가시면은 실제로 됩니다. 주사위는 36가지 경우가 있는데 15개, 15개, 6개 해서 36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의 경우의 수는 예, 얘는 0 되는 경우는 다 같은 경우니까 6가지겠죠. 그죠? 주사위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여기에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A 주사위, 여기가 B 주사위 이렇게 하면은 여기 6개가 네, 다 갖게 되죠. 그리고 같은 거 6개, A가 큰 거 15개, B가 큰 거 15개. 그게 기본 분류예요. 자, 그 다음에 예, 5 차이 나는 것은 뭐죠? 1, 6. 1, 6, 6, 1 두 가지겠네요. 그죠? 네. 4 차이 나는 것은 6, 5, 1. 예, 1, 5, 2, 6 이렇게. 근데 그게 자리 무슨 가지에서 4가지가 있겠네요. 보니까 쌍지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홀수가 나오는 것은 합이 4인 게 홀수 나오는 것은 1, 3, 3, 1 말고 2가 있기 때문인데 그 2점 다 같은 건 여기 6개 싹 몰아 넣었어요. 같은 건 더 이상 없어. 쌍지어서 나오게 됩니다. 짝수로만 이렇게 나오게 돼요. 패턴이 예쁘죠? 게다가 이걸 반 접었을 때 여기가 나온 걸 눈치채시면은 네, 이것만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반 접으면은 여기 5, 4, 3, 2, 1 오겠죠? 네. 그럼 6, 10, 8, 6,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거기서 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합이 일정하고 나는 이 함수가 정말로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걸 꼭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차가 일정한 거에 대해서 합이 일정한 것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고 차가 일정한 건 기울기 플러스 1짜리 직선이라는 것을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고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고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고 계속해서 합은 일정하겠죠. 근데 나도 나이 먹고 너도 나이 먹고 나도 나이 먹고 너도 나이 먹고 하면 나이 차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1, 기울기 플러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보시면 그래서 그 합이 같게 여기가 지금 1이에요. 1, 오케이? 여기가 1이라고 할까? 여기가 2개, 여기가 3개. 지금 합이 2, 3, 4. 합이 1인 거, 합이 2인, 합이 2인 거, 합이 3인 거, 합이 4인 거. 알겠어요? 근데 저렇게 1차로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1, 2, 3, 4, 5, 6. 그 다음에 5, 4, 3, 2, 1. 이것도 너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차는 이제 기울기 1짜리로 일단은 6. 그 다음에 차이가 1인 것은 이렇게 5개, 이렇게 5개. 기울기 1짜리 2개. 네. 그래서 10개가 된다. 왜 겹치는지 알겠죠? 그 다음 4개, 4개에서 8개. 그 다음 3개, 3개에서 6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왜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석되는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냥 뭐 주사위에 대해서 늘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엔 동전이나 해볼까요? 주사는 뭐 예를 들어서 합이 4의 수인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어본다면 인사 선생님이 악수해 줄까? 합이 4의 수인 것은 여기 그냥 빠르게 그냥 표씩 만들어 놓고 일일이 주사위 눈이 4가 되는 거, 8 되는 거 이렇게 막 세는 게 아니고 그러면 3, 5, 1 해서 경우의 수는 8 이렇게 9 이렇게 여기다 말씀해 주죠. 그게 익히 문제 1번이에요. 그죠? 자, 이번에는 동전을 갖고 놀아봅시다. 동전은 한 4개쯤 가지고 놀아봅시다. 동전 4개. 우리 또 배운 사람들은 앞뒤가 아니고 헤드 앤 테일. 네. 앞면과 네. 뒷면을 그렇게 표현하는 편이죠. 다 알죠? 그 정도는? 네. 이게 이제 뒷면 하나인 경우. 네, 뒷면 하나인 경우가 이제 뒷면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뒷면이 2개인 거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귀찮아. 앞면이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뒷면이 3개인 거는 H,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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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해서 4가지 나오겠네요. 이거 전부 다 뒷면인 거. 이렇게 1개, 4개, 6개, 4개, 1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여기서 찾을 수가 있죠. 파스칼 삼각형에서. 알죠? 이렇게 더해서 만드는 거. 여기 그냥 이렇게 계승하고 네. 1, 4, 6, 4, 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전을 4개를 던지면 당연히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6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1, 4, 1, 4, 16 예, 당연히 더하면 16가지 나오죠. 덕분에 파스칼 삼각형이 전부 다 2제곱, 세제곱, 4제곱인 것도 세상 알 수 있습니다. 파스칼 삼각형은 동전 이야기였던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윷놀이도 됩니다. 도, 개, 걸, 윷, 모.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우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완전 세제곱식의 개수인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개식의 개수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완전 세제곱식은 이걸 3번 곱해서 전개하는 건데 우리가 또 배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전개하지는 않잖아요. 각 괄호에서 하나씩 뽑아서
곱한 것을 가지고 더해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건 A 아니면 B잖아요. 그 동전과 똑같은 거예요. 앞면 아니면 뒷면. 그래서 이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면만 세번 뽑은 게 A만 세번 뽑은 것과 같은 거고, 앞면 두 번, 뒷면 한 면인 게 A제곱 B와 같은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그냥 다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주사위와 동전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내용만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냐면, 최단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격자 형태의 경로를 놔두고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최단이니까 되돌아가는 건 안 됩니다. 무조건 오른쪽이나 위쪽으로 가야죠. 그렇게 따지면은 항상 A에서 B까지는 어떤 경로를 타든 7번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죠? 네. 가로 방향으로 어쨌든 4번 가게 될 테고, 세로 방향으로 3번 가게 됩니다. 그죠? 이거 경우의 수를 세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배우죠. 하나는 일일이 세는 거. 일일이 세는 것은 아까 그 경로 문제에서 제가 아까 했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 오는 것은 여기서 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더해주는 거죠. 버스 타고 오거나 걸어서 오거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각 지점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세는 거예요. 얘는 앞에서 올 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얘는 왼쪽에서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계승하는 거.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한 가지 한 가지. 위쪽으로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왼쪽에서 오거나 아래쪽에서 오는 거니까 그걸 더해서 버스 타거나 걸어서 오거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더하기가 되는 거죠. 이 노가다의 원리는 엄밀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의 법칙을 쓰고 있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는 6이 되는 거고요. 이 지점, 예로 들었던 그 지점은 왼쪽에서 오는 경우가 6가지, 아래쪽에서 4가지. 왼쪽에서 오거나 아래쪽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동시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하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여기도 10가지, 여기 20가지, 여기 15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3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얘를 이렇게 보시면 파스칼의 삼각형이 보입니다. 11, 121, 1331, 14641이 지금 안 써있겠죠. 그냥 1, 5, 10, 15일이 지금 생략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아래 1, 5, 10, 15, 1도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1, 6, 15, 20, 15, 6, 1도 있고, 그게 다 그냥 있는 겁니다. 같은 이유는 너무 뻔해요. 왜냐면 만들어가는 방식이 똑같아요. 계승하고 그 다음에 합하고 하는 거니까 그걸 이 방향으로 하는 것뿐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과학 축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수학 축제나 과학 축제 가시면 가끔 그게 있습니다. 이 모양으로 그 경로 뚫어놓고 셀프를 쫙 붓습니다. 그럼 따뜻하게 이렇게 막 쌓이는 거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100개 쫙 뿌리면 거의 비율상 이 정도 경우면은 1대 4대 6대 4대 1로 쌓입니다. 구슬이. 네. 그런 걸 이제 일종의 확률 모형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게 다 통합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거 아니면 이쪽 아니면 저쪽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로 방향 아니면 세로 방향. 네. 그런 것 때문에 다 통합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얘를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푸냐면은 이 문자 7개를 마음껏 배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배열하면은 세로, 가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오. 이게 가능하죠, 그죠? 네. 자, 근데 이 문자를 따서 가볼게요. 세로, 가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네. 문자의 배열 하나와 경로 하나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경로의 수와 서로 다른 배열의 수가 같겠죠. 그럼 이제 이걸 배열해 봅시다. successful. 어떻게 하죠? 7대 4대 3대. 네. 그리고 자, 7, 6, 5, 4, 3, 2, 1 4, 3, 2, 1 3, 2, 1 4, 3, 1 4, 3, 1 3, 2, 6 3, 2, 6 35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직육면체처럼 그림이 나와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어요. 다 써서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에서 만약에 C로 가는 것을 한다면 여기 이제 이걸 가로, 세로, 높이로 합시다. 네. 근데 아까 여기 세로 쓰니까 그냥 얘를 높이로 합시다. 높이 2번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모든 경로수를 구하고 싶어요. 박수 한 번 더 합시다. 자, 그러면 계산해 어떻게 돼? 5초 줄게. 5, 4, 3, 1. 아이씨. 자, 네. 이거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9패. 네. 오, 민지 목소리 되게 굵다. 네. 아, 그 다음에? 네, 민지 나중에 영상 다시 봐. 3개, 아니 4개, 3개, 2개 같으니까 4팩, 3팩, 2팩 하면은 A에서 C로 가는 서로 다른 모든 최다의 경로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주사위 좀 전에 했던 것한테 갑자기 확 발전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 무엇과 같냐면, 방금 이 가로 세로까지만 해서 이게 무엇과 같냐면은 7C3과 같습니다. 왜냐면 7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로의 자리만 결정하면 가로의 자리가 알아서 결정이 되거든요. 늘 상황이 두 가지일 땐 그렇습니다. 하나를 결정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7개 중 3개를 뽑기만 해도 효과가 똑같은 거죠. 그리고 7C3은 당연히 계산이 7P3 나누기 3팩이니까 7부터 3개 곱하고 그걸 나눕니다. 그럼 똑같죠. 7호 35. 그렇죠? 2개일 때는 조합이 적용돼요. 네, 3개일 때는 안 되겠지만, 네, 3개일 때는 이제, 그래서 이거, 근데 고1 수준은 그렇게 뭐 복잡하게 안 나올 테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 아니면 저거. 네,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수열로도 조합으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 문제 2번은 일경 문제는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다 그냥 현혹시키는 거죠. 일단 주사위를 등장시켰어요. 여기 미적에서 A, B는 1부터 6까지만 가능한 거고 그걸로 1차 함수 2개 놨었고요. 그 다음에 합성했다고 했어요. 1차 함수 2개 합성하면은 당연히 그 1차 함수 나옵니다. 네, 1차 함수 나오는데 그 1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직선은 웬만하면 x축과 만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죠? 네, y는 3 같은 상수함수. 자, 그렇다면 1차 함수 형태에서 뭐가 어때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X. 예, 기울기가 0, x 개수가 0 이런 상황이에요. 자, 합성해서 빨리 그냥 그 부분을 찾습니다.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상상하세요. 여기에다가 a-4 곱하고 6을 더하는 거야. 그때 x 개수는 뭐예요? A 4 곱하기 3만. 예, a, 마, 4, 3, 마, p, x 어쩌죠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냥 얘가 0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a는 4 또는 b는 3 이런 경우의 수는 이런 거예요. 주사위 2개 던졌는데 A 주사위가 3 나오거나 또는 B 주사위가 4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거예요. 당연히 이제 또니까 합의법칙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합의법칙 쓸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부터 10까지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를 구하세요 하면 3의 배수 3개, 4의 배수 2개에서 더하시면 되는데 1부터 100까지 4의 배수, 4의 배수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은 12의 배수 나중에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합의법칙 쓸 때는 중복의 여부를 좀 따지셔야 돼요. 그럼 이 경우는 중복이 발생할까요? 하겠죠. 4와 3이 동시에 되는 그 경우가. 그냥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주사위 2개 던졌는데 첫 번째 주사위가 4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하면 몇 가지예요? 6가지입니다. 왜냐면 1 곱하기 6. B 주사위는 뭐가 돼도 상관없고 A 주사위는 딱 하나여야 되니까. 3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6 이렇게. 근데 그때 4, 3이 두 번 세졌어요. 여기서 세주고 여기서 세졌겠죠. 그래서 3번 빼줘야 되는 거죠. 그냥 이게 문제 풀이야. 그 문제를 이렇게 꼬아놓은 것 뿐입니다. 이거 답이 10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상수항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왜냐면 x, y는 0 이러면 이제 x축가 계속 가버리는 거니까 상수항을 봐야 되는 거죠. 상수항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네, 2a 마 4 뿔 6 그러니까 2a 마 2가 되네요. 그러니까 a가 2가 되면 안 되는군요. 1이 되면 안 되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상수항을 놓쳐서 상수항이 이제 a가 1인 상황 그때는 이제 y는 0 이렇게 되니까 x축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줘야 되는데 일단은 a가 4라고 하면은 1이 아닌 게 동시에 성립하는 거니까 a가 4가 되는 경우의 수는 여전히 6가지인데 b가 3인 경우의 수는 a가 4가 그러니까 a가 1 빼고 5개가 가능해서 여기가 6개가 아니고 5개가 되는 거죠. 여전히 중복된 상황은 있습니다. 4, 3이 여기도 카운팅이 되고 여기도 카운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0가지가 나오네요. 네. 이 큰 문제 3번 넘어갈까요? 이 큰 문제 3번은 네, 구슬 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네, 복원 추출했다고 합니다. 확인하고 집어넣었대요. 그 정도 용어는 아시죠? 복원 추출. 네. 그리고 질문은 이렇게 계산했을 때 더하고 곱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짝수가 되려면 우리 또 배운 사람들이니까 짝수는 영어로 2분이고 홀수는 영어로 5등인 거 다 알잖아요. 그 정도는. 네. 그래서 2라고 쓰겠습니다. 네. 쌍자음보다는 이게 쓰기 쉬워서. 자. 네. 이렇게 된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1부터 5까지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걸 이제 판단할 때 설계를 해야 돼요. 차분하게 설계를 했을 때 그냥 빨리 글로 습하자면 더하기부터 판단합니다. 둘 다 짝수이거나 같은 셈이니까 헷갈리겠구나. 둘 다 짝수이거나 둘 다 홀수이거나 예, 이 경우 2분, 2분, 5도, 5든 자 그럼 이제 이 곱쪽이 남습니다. 이제 BC가 짝수가 되려면 곱해서 짝수려면은 짝수가 하나 더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짝수, 홀수, 홀수, 짝수, 짝수, 짝수. 그죠? 네, 곱해서 홀수인 경우는 홀수, 홀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나눠놔야 되는 거구나. 1부터 5까지 짝수 2개, 홀수 3개 돼요. 그죠? 네, 이렇게 설계했으니까 이제 계산합시다. A가 짝수인 경우의 수, B는 네, 아래부터 합시다. 여기 경우 너무 많다. A가 홀수인 경우가 3가지, B, C가 홀수인 경우 둘 다 홀수니까 홀수, 홀수. 근데 이 모든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다 홀수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는데 위에는 얘 짝수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짝홀이거나 더하기 홀짝이거나 더하기 짝짝. 예, 그 다음에 이것 또는 이거니까 이렇게 더하기 하겠죠. 어쨌든 합의법칙과 고의법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나름 복잡하게 엮어놨죠. 예, 이런 것을 뭐 가볍게 돌파할 수 있을 만큼 합의법칙과 고의법칙을 잘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죠. 이품제 4번. 이품제 4번은 전개하는 거고 전개하는 건 아까 좀 다뤘었습니다. 그죠? 네. 그 1번은 전개하면은 서로 다른 항의 개수겠죠. 별 말이 없어도 서로 다른이 있습니다. 몇 가지 나오겠습니까? 6. 네. 2 곱하기 3가지가 나오겠죠. 그죠? 2번
어떻게 될까요? 14. 2번은 앞쪽 두 개의 곱에서는 어차피 3 곱하기 2 6가지가 나온다. 아, 뒤쪽에서는 2 곱하기 2 해서 4가지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정계식의 가운데가 더하기여서가 아니고, 그래서 더하기 아니고 그냥 이것과 그리고 이런 항들과 이런 항들이 같이 세워져서 더하기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가운데 부호가 빼기여도 여기서 더하기 쓰는 거고요. 뭐 콤마여도 더하기 쓰는 거고. 네. 여기 더하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 3번을 봅시다. 3번은 이걸 4개의 곱으로 생각하면은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면 그 a 플러스 b의 세제곱 하면 항이 몇 개 나오게 돼요? 네, 4개 나오죠. 근데 사실은 8개 나와야 되잖아. 2개, 2개, 2개니까. 그죠? 동류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3번만 동류항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동류항을 다 처리한 다음에 해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에 괄호에서는 몇 개의 항이 나오죠? 4개. 네. 뒤에 항에서 몇 개의 항이 나오죠? 6개죠. 그리고 이거는 호환이 되지, 동류항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3 곱하기 6, 18가지가 나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제 쓰겠습니다. 그걸 하죠. 70으로 합시다. 이 문제 몇 번이죠? 5번인가요? 네. 70에는 8, 9, 70이니까 2의 세제곱, 3의 제곱입니다. 네. 약수기수는 다들 잘 알다시피, 네, 중학교에 검정 보시고 싶으신 게 아니면, 네, 지수에다가 1더해서 풀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더하기 1인가, 왜 저렇게 구하면 되는가만 설명하시면 되죠. 저 더하기 1이 뭘 의미하죠? 들어가서 네. 약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분 개념이에요. 이게 약수인 거죠. 이 약수를 구성할 때 2를 사용할 수도 있고 3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걸 2는 최대 3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죠. 이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2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우의 수입니다. 네. 2를 한 번 사용할 수도 있고 2번 사용할 수도 있고 3번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거 3을 사용하는 경우 역시 1은 3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얘기인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부분집합과 유사하다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부분집합에서 부분집합 개수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는 이유가 뭐죠? 예,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거나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요. 네, 둘 다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2를 포함한 여기서 2를 포함한 부분집합 개수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빼기를 하죠. 그 이유는 이제 여기에 경우의 수가 하나로 줄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2, 1, 2로. 그게 여기도 똑같이 적용돼서 짝수인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거는 2를 꼭 포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이 아니고 3 곱하기 3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형은 이제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쉽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이게 어떤 거가 또 비슷하냐면 동전 10원짜리 동전 3개, 50원짜리 동전 2개, 100원짜리 동전 1개를 가지고 만드는 지불 방법의 경우의 수와 유사합니다. 이건 이것과 비교해보죠. 360이 소인수분해가 이쁘니까 2의 세제곱, 3의 제곱, 5 이렇게 되니까 이때 경우의 수는 약수의 개수는 3 더하기 1,
2 더하기 1, 그 다음에 1 더하기 1 더하기 1 되죠. 5의 1제곱인 거니까 저렇게 풀리게 되는데 이 동전 6개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3 더하기 1, 2 더하기 1, 1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풀리거든요. 자, 왜 3 더하기 1일까요? 사용 10원짜리 사용법의 경우의 수입니다. 10원짜리 최대 3개까지 쓸 수 있고 안 쓸 수도 있거든요. 이건 50원짜리에 대한 얘기고 100원짜리에 대한 얘기죠. 원리가 그냥 너무 똑같습니다. 이 빼기는 뭘까요? 안 낸 거. 그렇죠. 지불 방법이니까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쓰고 1111인 경우를 한번 빼준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분집합, 약수개수, 지불 방법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살짝 변형을 가봅시다. 여기 변형은 거기 익힘제 두 번째 문제 약수의 두 번째인가 몇 번째인가? 네, 두 번째 문제 약수의 총합 문제가 있습니다. 약수를 다 더해보래요. 2, 4, 3, 12개. 12개 약수를 다 더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약수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12번 나와요. 이걸 다 더해야 돼. 그걸 이렇게 하면은 아주 잘 구현됩니다. 그 상황이. 그 모든 조합이 더하기로 연결되게 되죠. 그래서 저게 약수의 총합 구하는 방법이에요. 조금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지불 방법의 네, 변형 버전이 지불 금액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동전 6개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 수 한다면 100원짜리 하나 쓴 거하고 50원짜리 2개 쓴 것은 금액은 서로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우수가 줄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게 되죠. 그 중복되는 것을 이제 배제시키는 방법인데 그 이제 이렇게 겹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단위를 한쪽으로 맞춰줍니다. 50원짜리가 100원짜리 하나는 겹치게 되는데 100원짜리 하나를 낮은 쪽으로 그러니까 50원짜리 4개가 되게 그래서 50원짜리 4개가 되게 이렇게 바꿔주시면 맞죠? 네. 그러면은 50원짜리 4개로 뭐 50원, 100원, 150원, 200원, 0원 여기까지 겹치는 경우는 안 나옵니다. 금액은. 네. 뭐 그런 효과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3 더하기 1, 그 다음에 4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불 금액의 경우수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해볼까? 4, 3, 2, 24 빼기 1, 23 4, 5, 20 빼기 1, 1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럴 때 여러분은 이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정도를 궁금해 보시면 경우의 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이 4개 차이는 어떤 상황 때문에 발생했을까 그걸 생각해 본 거죠. 뭐가 빠졌겠어요? 여기 있던 것 중에서 여기 없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50원 네. 50, 50 또는 100원 한 번 이게 겹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50원짜리 2개 쓰고 이제 10원짜리 3개를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50원짜리 2개 쓰는 것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네,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3가지가 아니고 안 쓰는 것까지 해서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 중에서 하나만 체크를 하는 거죠. 하나는 이제 체크를 안 하고 그래서 4개가 비는 거예요. 이렇게 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다 내렸다면 그러면 안 되지만 10원과 50원은 겹치지 않으니까 내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려서도 안 되는데 내렸다면 이게 10원짜리 20개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10원짜리 23개가 됩니다. 이게 내려버리면은. 그럼 이제 지불 금액 어떻게 되냐면 23 더하기 1 빼기 1. 어쨌든 23개가 나오게 돼요. 답이 틀렸고 더 많게 틀렸네요. 이 4개가 뭘까를 여러분은 이제 찾아내시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된다고. 그럼 되게 이해가 잘 돼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뭐가 없는 4개가 추가됐을까? 10원이 4개는 그렇죠. 10원짜리 4개를 쓰는 경우가 아예 안 생겨요. 40원이라든가 10원짜리 4개를 써야 되는 경우 90원이라든가 그것도 10원짜리 4개 쓰게 되죠. 140원이라든가 190원 더 이상은 안 나오겠죠? 네, 230원까지니까 이 4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서 나오게 되죠. 10원짜리가 충분해져서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 공부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6번 보시면 경로 문제입니다. 이 경로 문제는 아까 다뤘으니까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좀 해볼게요. 보시면 질문은 뭐 A에서 P에서 B로 가는 수, 뭐 A에서 B를 뭐 왕복하는 뭐 등등으로 나와 있는데 그 모든 문제가 여기서 PQ를 이으면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또는 거기를 두 줄로 이으면 난이도가 올라오고요. 이제 그런 것을 차분하게 해결할 수 있게 경험을 쌓으시면 됩니다. 네, 얘는 일단 넘어가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네, 여기에서 한번 해봅시다. 지불 금액에서 할 얘기가 있었는데 내가 깜빡 안 했구나. 그 예를 들어서 이걸 해봅시다. 10원짜리하고 50원짜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270원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제가 막 문제 만들었어요. 그런 모든 경우의 수는 이렇게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어떻게 풀 것 같아요? 큰 거 기준으로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런 병격식 문제는 그리고 그쵸, x가 1일 때 2일 때 이렇게 하면은 27가지 경우, x 0인까지 28가지 경우를 나눠서 하게 되는데 y 기준 하면은 250번까지 5번, 안 쓰는 것까지 해봤자 6번밖에 안 나와져요. 그러니까 개수 큰 거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 y가 0이면 얘는 27이 되고 y가 1이면 얘는 22가 되는데 근데 난 경우의 수만 세는 거니까 이건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y가 됐은 거 0, 1, 2, 3, 4, 5 한 수간 답은 나와요. 6가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지불 금액이라고 해서 아까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고. 아까 그 문제는 동전을 그냥 마음껏 사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지불 금액이라면 얘는 지불 금액이 정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는 동전이 개수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동전의 개수가 제한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동전 개수를 제한하면은 뭐 좀 뭘 쓰게 됩니다. 동전 둘 다 뭐 한 5개씩밖에 몇 개씩밖에 없어라고 한다면 이제 답이 몇 개 빠지겠죠. 그거 생각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개수 큰 거 기준한다 이것도 있지만 상황이 두 가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만 결정하면 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나머지는 알아서 결정이 된다고. 오케이? 그게 좀 전달이 되셨으면은 여기를 풀게요. 얘를 풀게요. 그럼 얘는 일단 뭘 기준으로 풀겠어요? 3z 이제 z 기준 풀겠죠? 여기 지금 자연수인가요? 네. 네, 자연수면 0은 안 되겠네요. 그럼 z가 이제 1일 때, 2일 때, 3일 때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10 넘어가니까. 자, 그럼 이제 1일 때를 보면 y가 이제 3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7만 확보하면 돼요, 저쪽에서. 그럼 y가 뭐가 가능하죠? 예, 1, 2, 3까지 가능하죠. 6까지. 그 다음에 이제 1일 때, 1일 때 x가 얼마 나오고 1일 때 x가 얼마 나오고 1, 3일 때 x가 얼마 나오는데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요. 3개면
두 개 결정하면 나머지는 결정이 되니까 알아서. 그리고 나는 그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개수만 구할 거니까. 그리고 2일 때는 6이 확보됐으니까 4만 만들면 되는데 1, 2에서 2는 안 되겠죠. x가 0 되니까. 네. 그 다음에 3이면은 저쪽에서 0이가 무조건 발생하겠네요. 그러니까 얘도 안 되고. 딸랑 4개구나. 이게 익숙했지만 생각보다 되게 짧게 문제가 풀립니다. 결정할 게 많지 않아서. 네, 방정식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브리핑하고 저는 세부적인 유형을 풀고 있습니다. 자, 이제 8번 지불 방법 지불 금액은 이미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드디어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여기에서 저 경우의 수에서 대표 문제 색칠할게요. 나배우사 문제 그 두 가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순열 쪽은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그걸 나중에 제가 정리해 줄 거고요. 조합에서는 온갖 도형을 정리해 줄 거예요.